안녕하세요. GB스터디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정윤옥입니다. 고2, 고3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미국의 그 1992년에 그 미국 환경 그 회의에서 그 환경회의가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만든 이후에, 근데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는 뒤에서 좀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용어, 그 회의에서 만든 그 용어는 노즈 이하한 사람들에 의해서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즈가 후에 수식을 받으면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경 보존을 하는 데 있어서 찬성을 하는 걸로 여겨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중요한 거는 법부터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환경 보존을 원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할 의도는 없는, 그래서 이제 생각도 있고 원하긴 하지만 뭔가 시행착오나 노력은 근본적으로 할 생각은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을 보시면, 근데 그 용어는 홍보어가 되었고요. 근데 그 홍보어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이제 동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한 시도냐면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널리 퍼져 있는 어떤 해로움으로부터 우리의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최근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져지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뭔가 이제 실질적으로 생각은 갖고 있으나, 가장 최근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어떤 의견만 내비치고 그렇게 이제 보여지기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역접이 등장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행동의 변화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나 하지만 10년 이내에 몇몇의 어떤 정부나 이제 관계 어떤 산업들이 그들의 용어를 진지한 방식으로 사용하기를 시작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어떤 태도의 변화를 보이면서 실질적인 어떤 변화의 내용이 맨 마지막 줄에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 당국들은 어떻게 회사들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냄으로써 그들의 어떤 이득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있어서 관심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뭐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든지 뭐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더 뭔가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회사로 하여금 그런 노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부여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첫 번째 1번 체크 포인트부터 보시겠습니다. 혹시 위희지 선생님, 요거를 지금 용어 앞에 뭔가 좀 수식어구 같이 달라붙은 게 있는데, 요거를 좀 맥락적으로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좀 요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 became a public relation term, 요거를 public relations term이요? 네. 홍보를 위한 단어? 네, 홍보를 위한 단어.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 홍보를 위한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의 생김새가 이게 아니고 홍보 용어라고 해서 public relation term을 이라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네, 그래서 노얼이 들어가면은 뭐뭐도 또한 마찬가지도 아니다라는 맥락인데, 지금 해석을 보셨을 때
근본적인 행동의 변화를 하겠다라는 어떤 인식의 변화가 오면서 그 어떤 단계 광국들이 이런 취지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노력도 했다라는 표현으로 와야 됩니다. 앞에 건 해놓고 뒤에 건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맥락상 맞지 않기 때문에 노어를 그 나돈니 구문과 같이 연결시켜서 노어를 빼고 버놀소 구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제 패스트푸드에 관한 어떤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은 그 이제 뭐 평범하거나 무미건조한 음식보다는 좀 더 맛이 있다. 그래서 뭐 아이나 어른이나 그런 어떤 그런 음식을 위한 맛을 위해서 뭔가 이제 노력을 해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 이제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은 뇌로 하여금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 옥시토신이 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주는 내용이 뒤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옥시토신이 뭐냐면 강력한 호르몬인데 뭔가 안정을 주면서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그런 이제 호르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옥시토신은 이런 호르몬인데 그게 또 뭔지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꾸며주고 있는데, 사실 이 옥시토신이 나오고 호르몬 해서 지금 이건 전명구고 명사로 나오면서 이제 동격으로 빠진 형태입니다. 그러면 뒤에서는 이 명사 호르몬을 또 꾸며주면서 관계대명사절이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동시에 없어지면서 PP만 남아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비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아드레날린과 반대된다라고 이제 말하여지는 이제 호르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마도 그 유전적으로 그런 음식을 많이 먹도록 좀 프로그램화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스트푸드를 좀 많이 찾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유전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음 문장에서 좀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수천 년 동안 음식이라는 게 사실 좀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음식이 좀 희귀했고 상황적으로, 그래서 그 뭐 소금이나 뭐 지방과 같이 그런 게 많이 처진 음식들은 일단 옛날부터 좀 그때 당시에는 구하기가 힘들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더 많이 얻게 될수록 더 좋은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패스트푸드가 사람들한테 이런 호르몬, 사람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 억제하는 호르몬을 방출하면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옛날부터 그러한 지방이나 기름이 많이 있는 특히나 그런 음식은 얻기가 자체가 어려웠다라고 이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이제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좀 보시면, 근데 최근에는 좀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뭐 어딜 가도 음식은 널려 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상황의 이제 반전입니다. 바로 전 내용은 음식이 희귀했기 때문에 패스트푸드가 좋았고 지금은 널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역접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나 이제 고착화된 그 토착민 정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아무리 먹어도 지나침이 없다. 다시 한번 이제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의 어떤 그런 상황과 그런 음식을 찾을 수밖에 없게 유전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패스트푸드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체크 포인트는
이건 지금 이제 동격으로 지금 끝나서 뒤에 성형서술로 꾸며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행을 생략하고 써야 되지 않을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4번은 김공란 선생님, 여기서 이 문장에서 혹시 동사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동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 granted caveman mentality고 동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동사는 요걸로 해야 되는 거고 항상 이제 주어하고 동사가 꼭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that 문장이 나왔고 그 say가 이렇게 이제 사람이 아닌 주어를 취했을 때 이제 수동형 어미를 쓰지 않고 능동형을 써서 뭐뭐 라고 말아야 준다라고 이제 우리가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인칭 단수형이면서 능동형 어미로 says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단어 자체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홍보를 위한 홍보형 영어, 홍보 영어 했을 때 이제 relation에 s를 붙여서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서는 이제 맥락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문법적 구조도 어색하지만 맥락적 구조를 봤을 때 no를 쓰게 되면은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니다라는 패턴이고 앞에뿐만 아니라 뒤에 어떤 노력도 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no를 빼고 but also, 놔둔 얘기 but also 비구문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동격 표현으로 뒤에서 관계대명사가 수식을 해주는 형태고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이미 생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동형 어미 PP로만 남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여기서는 본동사가 없기 때문에 본동사를 써주기 위해서 saying을 빼고 says 본동사 형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율과 출제 난이도와 출제율. 사실 요거는 이제 뭐 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은 잘 보이지 않는 구문이기 때문에 저도 좀 많이 사실 정문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좀 유심히 봐야 좀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5, 4 주고 출제율은 2.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이제 상관접속사 표현은 굉장히 내신에서 굉장히 이제 주력하게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출제율은 3.5로 주고 난이도는 3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격 표현에다가 거기다가 동격 표현을 뒤에서 이제 형용사절로 수식을 해주는 패턴인데 이제 관계사 표현까지 집어넣어서 이거는 내신에서는 뭐 거의 꼭 나오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난이도는 3, 출제는 3.5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본동사 찾기인데 이제 say 어떤 쓰임에 대해서까지 이제 같이 결합해서 물어보는 문제 형태로 주어하고 동사 찾는 게 의외로 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꼭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출제율은 3.5, 난이도 3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등급 이하 밑에 3등급 이하 뭐 4등급 친구들한테는 사실 이제 상관접속사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는 없겠지만 해석적인 어떤 맥락적인 부분도 꼭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지문을 분석하고 특히나 문제를 풀 때 그냥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맥락을 파악하는데 어떤
주력해보는 그런 연습도 조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노얼로 썼을 때랑 그 다음 but also를 각각 썼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동격 표현에 대해서 이제 3가지 다시 가능한 표현들, 이제 동격 표현이 형용사절로 썼을 때 대수로 가능한 케이스,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되,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나오되, 관계대명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형태로 꼭 출제가 되는 부분 다시 한번 꼭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동사 찾는 문제는 꼭 등장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남발된 그런 복잡한 구문에서 주어 동사 찾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